LG 생활건강에 이어서 동종 업체의 경쟁 업체인 아모레 퍼시픽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실적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가는 15만 6천 원으로서요. 2021년도 말보다는 11,00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장부 가격으로는 227% 선이고요. 아직 높게 평가를 받고 있죠. 시가총액은 7,500억이 없어졌습니다.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 그 38%고요. 서경배 씨가 10.71%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6.38%. 그리고 외국인이 26.27%를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 증권 자료에서 보면은 외국 기관의 이름 나와 있는 게 JP 모건이 있고요. 모건 스탠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정 외국인 전체 합계 거래액 매일 일일 동향에 그런 게 나오는데 국내 이 증권회사들은 이제 그 유명 증권회사별로 팔고 사고 이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뭐 그 부분을 제가 좀 뭐 집중적으로 뭐 주식 그 전문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참고를 그냥 거기서 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손익 내용에서요, 매출이 11.5% 감소했습니다. LG 생활 같은 생활 건강은 30%가 감소를 했죠. 어, 그리고 그 매출 재료비가 덜 감소를 하는 바람에 이것은 거꾸로 이제 재료비가 상승했다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유통 수수료를 많이 깎긴 깎았습니다. 매출이 11.5%면은 유통 수수료도 한 11% 정도 감소할 거로 예상했는데 매출이 안 될 때는 그 유통 수수료도 크게 그 할증료 같은 게 없는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팍 줄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9.3%가 감소했고요. 스루풋율은 반대로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그 유통수수료를 후려치기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짙습니다. 운영 비용은 6.8%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전년 동기 1.39에서 1.35로 0.04포인트 하락하는 선으로 막았습니다.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슬픈 영업이익은 16%가 감소를 했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모레 퍼시픽이 분기 보고서에서는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스루풋도 그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21억 원이 재고가 증가한 그것을 가지고 스루풋 분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미리 이 매번 뭐 여러 그 제조업체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재고 자산의 그 잔액들만 나열해 줄 게 아니고 그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기업의 신뢰성 때문입니다. 부분 부분으로 밝혀지는 그런 데이터 가지고는 뭐 셜록 홈즈의 그 추적 그 추리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이 있어가지고 영 불만족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제대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서 이걸 해낸다면은
내부 회계 관리제도 5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실무적으로 그 기업체를 나와서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용역 계약을 했을 때도 이거를 끊임없이 추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그 영업 활동, 또 구매 활동, 그 다음에 생산 활동 이런 거를 종합해야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 전체 흐름을 다 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는 거죠. 예, 뭐 다음 기회에 또 그 옛날 경험 얘기는 또 하기로 하고, 그런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질의사항이 하나 나옵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뭐 재고자산 변동액이 121억 아니요. 그 다음에 뭐 2000 이건데 뭐요 그러는데 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비성분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의 표기가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은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마이너스로 표시돼야 될 게 플러스로 표시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오류인 것입니다. 매출원가를 크게 왜곡을 해버리죠. 매출원가를. 운영비용도 그래서 왜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1.8% 감소하는 정도뿐이 나타나질 않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15%가 감소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원가 회계 손익은 심각한 그 왜곡에 의해서 결산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의도적 오류인지 비의도적 에러인지 그거를 확인하지는 못하겠어요. 왜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어쨌든 맞췄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 그 비용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제조 비용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126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인건비가 8.1%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매출이 내려가더라도 인건비는 대부분 안 내려가는데 아모레퍼시픽은 내려갔습니다. 직원이 뭐 30명 증원했다고 해서 5,000명 되는 중에서 30명 증원됐다고 해서 신입사원 저임금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평균 임금이 내려가게 산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급 외에 성과급들이 어떤 그 영업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그런 임금 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2021년도에 1억이 넘던 한국 아모레가 9,500만 원 선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한테 압력을 주겠죠. 월급 많이 받아가려면 판매 좀 더 많이 하시오라고 말이죠. 그 지급수수료, 유통수수료 외에 지급수수료가 그 9%가 증가를 했습니다. 가공 비율이 14%로 줄었습니다. 21%에서 무려 6%가 감소를 했는데요. 화장품 제조 공정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0% 선으로 전년도만큼 유지가 됐어야 됩니다. 한 20%로 20%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14%다? 그렇게까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느냐? 뭐 좀 더 두고 보자고요. 그 다음 자료로 또 준비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비성분에서 그 매출 원가 그 재료비가 반대로 표시됨으로써 매출 원가를 늘렸다고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매출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가뜩이나 영업이 매출이 줄어서 그런데 매출이익을 줄이면 되겠느냐? 아니죠.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어차피 내릴 때 어차피 매출 영업이익 주니까 더 줄여놔. 왜 그런 짓들을 하느냐 그러면은 법인세 절감해야 되잖아, 이럴 때. 이게 이제 그 재무회계하는 애들의 그 기업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제2인자 실력을 내려고 막 의도적 오류라면은 그런 의도성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그 가공비를 또 비교를 해보면은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그 크게 갑자기 변화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도 이 더블로 차이가 납니다. 더블로. 아까 120 얼마였죠? 그게 더블로 이렇게 그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총 제조 비용이 이 왜곡 때문에 총 제조 비용이 적게 이거는 계산이 되고 그 스루프상으로는 더 많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표현한 대로 이런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어, 이런 거를 금감원이나 뭐 어떤 또 이런 데서 좀 회계법인 말고 금감원에서 좀 잡아가지고 좀 그 이 기준을 좀 바꿔줬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냐? 우리나라 기업의 더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2단계 검증에서 이렇게 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2021년도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마이너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44억 줄었으면은 비성분에서는 플러스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여기에서 2022년도에도 요건 요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더블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블로. 거기다가 아까 입고 금액도 보여달라 하는 것은 이제 매입액이 되겠는데, 마침 그 회사가 그 아모레 퍼시픽 그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입액을 공시한 금액이 2,177억 원인데 비성분의 매입액으로 써낸 것은 2,156억 원입니다. 차이가 여기에서도 21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작은 금액들이 아니죠. 1, 2억, 뭐 몇천억 하는 데에서 1, 2억은 작은 금액이니까 우습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게 누적이 돼가지고 분식회계를 했다. 뭐 이런 의혹을 받으면은 이번에 그 한동훈 검사가 이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금융증권 합동수사단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경제사범을 강화하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기업이 투명해야 정부도 투명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영평가지표는 재고 회전율 떨어지고 그리고 그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일단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TOE 생산성은 조금 덜 떨어졌죠. 이건 0.27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생산성은 0.04포인트 떨어졌다. 잠깐 동일한 비교는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2단계에서 그 틀리기 때문에 240억 원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투명 과정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은 하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팩트를 미래가치로 개발한 건데요. 30.4%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뭐 크게
늦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실적이 떨어졌고요. 반대로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가 더블 정도로 대금 지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할 때는 원재료 확보가 좀 급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원재료 가격이 분명히 오르고 있는 입장이니까 성금을 주고서라도 빨리 싼 가격으로 확보를 해라 하는 오더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공시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25%에서 31% 사이로 그 상승한 품목들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가중평균을 해야 되겠지만은 요 대응해가지고 이 원재료가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그 매치할 만한 그런 지식 수준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가중평균을 해야만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래, 제품 가격은 근데 그 경쟁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딱 8% 올린 거는 라네즈 스킨 베일 베이스라는 거 8.4%뿐이 올린 것뿐이 없네요. 1분기에.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하는 추정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은 그렇게 인정은 되지만 그 2단계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에서는 실패했다.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계속 유효하다. 반증을 좀 아모레 퍼시픽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별 접촉이나 이런 거는 안 해요. 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존심도 상하고 또 흥칫뻥이라고 하나요? 흥칫뻥? 네가 뭔데 뭐 어쩌고 회계 법인이 그 감사한 건데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 투명성을 원하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재무회계 그 팀장급이라면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현금 평가 지표는 캐펙스가 투자된 건 없고 거꾸로 비유동자산이 424억 원 줄었습니다. EAT 현금 순이익은 요거는 의미가 조금 약화됩니다. 왜냐하면은 현금 흐름표에 비현금 조정액이 주석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오차가 이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요건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이 현금 재무지표는 잉여 현금 흐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채권자한테 그 1억 1,100만 원이 나갔는데 부채가 하나도 없는데 이 지급이자를 처리한 게 있거든요. 요건 아마 리스 사용료를 지급이자 처리한 거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게 이익배당인데 1.5% 정도뿐이 안 됩니다. ROE로. 그리고 파이널 전체적으로 1120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19.3%로서 50%가 안정성인데 안정성을 2배 높은 수준으로 현금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크게 변동이 없고 그 전년도 수준을 약간 상회한 정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가회계 개념으로 가면은 뭐 딴 건 없습니다. 그냥 4배를 해보면은 매출액이 한 3조 9천억 원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딱 4배가 아니고 왜 390%냐 그러면은 매출원가 산식에 의해서 가감을 해봐야 되는데 재고가 5% 정도 증가한다고 봤을 때 매출원가가 1조 2,628억 원이 나와서 이 목표 이익 1조 2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때 3조 9천억 원의 매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예측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실적 자체가 매출원가를 높였단 말이죠. 243억 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 아무리 정확히 점쟁이 같이 예측을 해본들 뭔 소용이 있겠냐 이게.
그러니까 예측도 무의미해지는 거다. 분식회계를 하면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곡의 그 깊이가 커진다는 얘기죠. 폭이. 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 아까처럼 그 LG 생활건강 후는 중국에 수출한다고 보고 아모레는 뭐 일본에 수출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까요? 견적 가격을 그 390만 원에 냈는데 일본 쪽 수입 쪽에서 380만 원에 합시다. 어떤 그 포장 단위의 어떤 판매라고 할 때, 그러면은 한 110만 원 남는 거로 돼 있다. 자, 그러면 또 욕심낼 것도 없고 그냥 그 380만 원에 그냥 끝내자 하는 게 이제 그 예측 게임으로서 생각을 해본 건데요. 다만 이제 그 재고를 5% 정도 올리면은 똑같이 그 계약한 금액의 이익만큼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겠느냐? 똑같이 4배 합니다, 그냥. 그리고 손익분기점 산식으로도 접근을 해 보는데요. 이 손익분기점 산식은 사실상 스루풋 개념으로 나온 겁니다. 남들이 그 스루풋 회계를 인정을 안 하는데 원가 회계하는 사람들이 실제 손익분기점 뽑으라 그러면은 스루풋 개념 말은 그 용어들은 틀리지만은 개념은 스루풋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율로 그 나누면은 이것도 한 3조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납품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380 몇만 원이 아니고 390만 원 정도 어떤 포장 단위 수출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산출이 되거든요. 그럼 계약액은 똑같이 380만 원에 됐다 그러면은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적게 산출이 됩니다. 저는 이게 그 현실적이다 이거죠. 이게 아까 분식회계 안 한 그 실질 데이터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만족하겠냐? 이렇게 이 정도 38만 8천 원 남겨 가지고 그 380만 원짜리가 아니고 485만 원짜리를 어떻게 팔아봐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켜 가지고 14% 증분을 한다 그럴 때 재고 회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매출도 그만큼 비례해서 상승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은 나중에 검증이 물론 필요한 거고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4조 8천 아니 480만 원짜리를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남는 돈은 87만 2,850원이다. 여전히 그 원가 회계 이 110만 원 정도 되는 영업이익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이고 리즈너블한 그런 데이터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 맨 마지막에는 더 이상 380만 원 이상으로도 판매를 못한다 그럴 때 재고 회전율을 높인 효과는 그럼 뭐냐 그러면은 비용의 효과성일 겁니다. 요 가공비로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 증분율만큼요. 그러면은 제 얼굴 화면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380만 원에 팔아도 재고 회전율을 만약에 올렸다면은 46만 4천 원대의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스루풋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예측 알고리즘으로서 한번 그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